이미 무너진 관계 애써서 수리하려다가요 거기에 깔려가지고 더 큰 화를 입습니다. 지진나서 건물이 무너지면 당장 달려가서 그거 고치러 가는 사람 없잖아요. 일단은 안 깔려줄게 빨리 피해야 합니다. 근데 관계란 건요 건물처럼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안 된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관계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되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걸 얻게 되는데 바로요 관계에서의 평안함입니다. 너무 아무렇지가 않아져서 나 쌉해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이 감정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안정이 돼야 건물을 다시 세우던 아니면 관계 싹 다 치워버리고 새로 짓던 현실에서의 행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느끼고 있는 인간관계의 불안함 생각보다 심플하게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이런 내용을 찾아보실 정도라면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란 걸 먼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어딘가로 숨어버리거나 나중에 생각하지 뭐 이게 보통입니다. 지금 껄끄러워진 이 관계를 어떻게 할지 판단이 전혀 안 서기 때문입니다. 특히요 뜨내기가 아니라 오래 만났던 지인이나 친구에 대해서는 더 막막한 느낌이 든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바로 이 생각이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오래 만나고 내 입장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꼭 좋은 관계 유지되어야만 하는 사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인연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기준을 살짝 딱 1도만 틀어주면요 지금 느끼는 불편감, 상실감이 장애물이 아니라요 내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지금 영상 보시는 동안만 이렇게 바뀌어 보세요. 그래 내가 내 기준 어느 정도는 바꿀 생각도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다 들어보신 다음에 내 현실에 맞춰서 필요한 것만 적용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인정을 해야 할 것은요 나이 앞자리가 바뀌면요 친구 수도 앞자리가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기대하는 건요 나이 들수록 사람 더 많이 만나니까 아는 사람 친구도 더 늘어나고 내 편도 많아질 거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경험상 완전히 반대예요. 30 이전에 특히 동네나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특수한 조건에서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산 친구가 많고요. 부모님끼리 서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가치관이나 사는 형태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서요.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관계의 안전지대라는 겁니다. 하지만 평생 안전지대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게임 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직업 없는 초보자로 시작하잖아요. 내가 무슨 특성이 있고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일단 레벨업만 하는 겁니다. 근데 레벨 10 되면요 이제 전사, 마법사 이런 거 선택하잖아요. 그 기점이 현실에서는 취직이라는 이벤트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내 인생의 일정 부분들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소위 말해서 갈 길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너랑 나의 개인적인 사정이 예전에는 비슷했다면 이제부터는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너의 사정이 훨씬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각자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특히 친구가 많았던 사람은요 이 단계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높아요. 무슨 단계냐? 얘들아 친구들과 전부 사이좋게 지내야지 단계입니다. 교사나 부모님이 제시해준 인간관계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한 반에 한 5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 몇 명이니? 누가 물어보면 50명이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5명도 사이좋은 사람 만들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현실을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특히 성격 좋고 사교적인 분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멀어지면 관계는 끝난다. 나는 친구가 전부인데 친구 없으면 사는 의미가 없다. 만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잠시 동안만이라도요 친구 없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 상황이요 끔찍한 재앙이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짧은 실제 스토리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비틀즈 다들 아시죠? 비틀즈는 밴드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다 있지 않으면 비틀즈 음악은 완성이 되지 않죠. 문제는 그 중에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처음부터 아주 반대되는 성향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음악이라는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함께 역할을 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우리가 학교라는 틀에서 친구들을 만났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 둘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은 해체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해체된 비틀즈가요, 그냥 공중 폭발해서 모두 실패와 나락의 삶으로 갔느냐? 아닙니다. 각자의 음악의 길을 가고 지금까지 앨범을 내는 멤버분들도 있어요.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도요, 나중에는 화해를 해서 전화도 자주 하고 빵 만드는 법도 공유하는 등 친하게 지냈다라고 인터뷰를 통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지가 되는 관계는 이렇게 뭔 짓을 하든 계속되고요. 오히려 사이가 멀어져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 안 될 관계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랑 안 맞는 인간이 세상에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랑 안 맞는 인간이 있다는 걸 빨리 눈치채지 못하면 이제부터는 아주 골치 아픈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안 바뀔 사람은 안 바뀐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호의적이고 가장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떠오르는 분 누가 있나요? 보통은 가족이나 절친이겠죠. 근데 이 최고의 호응을 해주는 이 관계도요, 내가 성격이건 행동이건 하나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관계도 바꿀 수가 없는데 남을 바꾸고 싶다는 것은 콩쥐가요,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 비슷한 노력이란 겁니다. 물론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압도적인 공포나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맞이할 때는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걸 내가 바꾸고 싶은 사람한테 실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몽둥이를 가져다가 막 죽을 때까지 때려서요, 너한테 압도적 공포와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해주마, 이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절대 음감 같은 개성이나 후각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 직업 가진 분이 있다고 해봐요. 이게 잘 안 바뀌니까 다행인 거잖아요. 그냥 훅훅 바뀌면 갑자기 실직자 되는 겁니다. 성격도 똑같아요. 그분의 그 성격 때문에 자기 개성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좋게 바꿔준다고 하는 게 사실은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배경에 깔려 있으면 좀 껄끄러워진 관계도 다르게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빨리 화해해야지, 예전처럼 빨리 돌아가야지, 이 선택지밖에 없었어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도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냥 손절을 해버렸네, 후회된다, 이런 찝찝한 감정만 남겠죠. 근데 이제 좀 다른 길이 생긴 겁니다. 내가 그냥 놔주는 게 그분한테도 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도 막 속으로 본인을 고문하면서요, 나는 옹졸해서 이것도 못 받아들이는 그런 인간이야, 나는 친구 같은 걸 만들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딱 두 개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서로가 원하는 각자의 길에서 또 다른 가치들을 찾아 나갈지, 둘째는 내가 그런 사람조차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건지, 이 아주 심플한 두 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를 선택하실 분은 그냥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관계의 대부분을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그른 것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이 두 번째 선택지를 골라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계신 분은 다음 스텝을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할이 있으면 관계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세 번째 스텝은 강력한 대가를 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한 학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때의 우리는 학생이라는 역할이 있었고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한 틀도 있었습니다. 틀이 학교죠. 이렇게 특별히 부여된 각자의 역할이 있으면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고용이나 계약도 이 틀이라는 걸 만들어서 역할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각자 캐릭터가 많이 다르더라도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적, 사회적 틀은요, 서로 동의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유지하고 싶은, 혹은 유지해야만 하는 관계인데 계약이나 이런 걸로 묶어둘 수는 없는 상황이 분명 있어요. 아마 이런 분들이 이 세 번째 스텝을 보고 계실 겁니다. 스텝 3의 방법은 한 개가 아닙니다.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나에게 맞는 걸로 선택하면 돼요. 첫 번째는 압도적
을의 역할, 바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잘 나가고 잘생기고 재능 있고 이런 사람들 친구 많을 것 같죠?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로 관계를 잘 만들려면 어설프면 안 돼요. 정말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이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옆에 더 잘생기고 똑똑하고 훨씬 잘난 사람을 별로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가 비교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참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고통받기가 싫은 겁니다. 말로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들을 하지만요, 현실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본인하고 비슷한 스펙이나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끼리끼리 노는 게 사람이에요. 특히 내가 자존심이 강한 집단이나 경쟁 중심 그룹에서 약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분이라면요, 이 바보 역할을 맡는 게 살아가는데 매우 편할 수가 있어요. 외형도 크게 꾸미지 마시고 재능이 있다면 재능도 감추고 아는 거 있어도요, 다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내가 압도적인 약자, 명백한 을이 되면요, 관계는 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비굴한 게 아니라요, 유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나의 내공이 지금은 부족하다면 때에 따라서요, 몸을 사리고 힘을 기를 때도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눈치 보지 말고요,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게 현명한 거예요. 내 자존심을 대가로 내면 관계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역할은 압도적인 갑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갑이란 걸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계약이나 틀 안에서요, 일방적으로 이익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계약 밖에 있으면서 갑이 되려면요, 우리가 보통 아는 갑질 이런 거랑 거리가 좀 멀어집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이익을 얻고 싶어서요, 자발적으로 을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관계가 잘 유지가 됩니다. 꼭 마음이 통하지가 않아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만나면요, 내가 무조건 밥 사주는 형님이에요. 그럼 잘 유지됩니다. 볼 때마다 용돈 10만원씩 주고 나는 바빠서 먼저 갈게 이런 삼촌이 있어요. 유지 아주 잘 되죠. 근데 이런 표면적인 건 말고 진심으로 사람들이 내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본보기가 되는 역할입니다. 이 사람한테 진짜 능력이 있고 언행일치가 되고 배울 게 있다고 느껴지면 관계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란 걸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말로만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이런 사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요, 나한테 누가 와서 제발 이것 좀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러면 본보기가 되고 있는 사람이고요, 내가 나서서 가르쳐준다고 들이대면요, 이건 꼰대입니다. 이 분류가 왜 필요하냐면요, 갑의 위치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냈느냐 무임승차를 했느냐 이 결과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야 할 대가는 뭘까요? 내 일상입니다. 얼만큼 내 일상이라는 것을 값으로 내서요, 실력이라는 걸로 바꾸었느냐, 그 비중에 따라서 그 본보기의 레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 중에 마이클 펠프스라고 있습니다. 다들 아는 분이죠. 펠프스 인터뷰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영을 시작하고 11살 때 밥 보우맨 코치를 만난 뒤 처음 5년 동안은 단 하루도 쉰 날이 없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수영장에 도착했고 매일 몇 시간씩 수영만 했다. 이런 미친 듯한 연습으로 만들어진 수영 황제의 기록은요, 올림픽 금메달 23개, 금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합계 28개의 메달, 세계선수권 금메달 2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고요, 세계 신기록을 무려 39회를 만든 괴물 같은 업적입니다. 펠프스의 또 다른 인터뷰를 보면요, 나는 쉬는 시간에는 오직 소파에 앉아있기만 한다. 몸을 움직일 때는 뭔가를 먹으러 갈 때뿐이라고 말합니다. 수영 말고는 아무 일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람직하냐 못하냐 이런 걸 제가 이야기할 순 없지만 적어도요, 펠프스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수영 선수는 얼마 없을 겁니다. 압도적 실력이란 건요, 관계를 강력하게 유지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결이 약간 다른 것 같은 내용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는 건 인간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껄끄러워진 관계 아니면 좋은 관계일지라도요, 여기다가 지나치게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실감을 하게 되느냐, 이 실력 향상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요, 내 일상들을 없애다 보면요, 당연히 기존에 만나던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잖아요.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내가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면 이 실력을 높이는 과정을 선택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학교, 직장에서 만든 관계랑은 좀 다릅니다. 내가 태어난 동네, 내가 다닌 직장이어서 어쩔 수 없이 친해진 사람, 이분들은 그 틀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나와 가치관이 같아서 친해진 사람은 이거야말로 틀어질 일이 별로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유형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 부류는요, 나 스스로 성격, 행동, 정신, 뭐가 되었든요, 본인을 바꿔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바뀌기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반대로 바꾸고 싶은 강한 의지가 스스로에게 있다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도 성숙하고 누구 하나가 잘 돼도요, 시기 질투가 아니라 본보기로 그 사람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답이 없다면 이런 선택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적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성격이 너무 안 맞는다면 각자의 길을 찾아서 가는 여정을 오히려 응원을 해주고 놔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둘째는 사람은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강제로 사람을 바꾸면 오히려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셋째는 꼭 유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면 내가 압도적 을이 되어서 눈에 거슬리지 않게 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압도적인 갑이 되기 위해서 내 일상을 모두 버리고 실력 향상에 모든 자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 실력 향상의 길을 선택을 하면은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얻는 기회도 생긴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다 보고 나신 후에도 여전히 관계에 대한 고민을 멈출 수 없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더욱 응원드리고 싶은 건요, 세상에는요, 시도도 하지 않고 핑계와 감정만 붙들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불안한 감정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여러분처럼 영상이든 책이든 방법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시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인 분이 있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